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 토요일 서울 부산시장 선거의 사전투표가 있었고 내일 모레 수요일 이제 본투표가 있게 됐습니다. 여야 간에 이런저런 시끄러운 소리들을 서로 주고받고 이러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된 이 선거의 양상, 판세에 대해서 장 대표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이번 선거는요, 하여튼 야당 후보인 오세훈 후보가 압승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선거 일주일 전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는데 그때 여론조사는 대체로 오세훈 후보가 약 한 52% 과반수를 넘고 또 박영선 후보는 한 뭐 31% 정도 전후였는데 20%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야당 후보의 압승이 예상되고 또 그 이후에 여당 후보 진영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 국민들을 분노케 하기 때문에 격차는 더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요, 지금 여당의 사람들 전공이 조작인데 예를 들자면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이라는 거, 내곡동 땅이라는 게 그게 실체가 별로 없습니다. 오세훈 씨가 안 할 말로 후보가 그게 갔느냐 안 갔느냐. 물론 그것도 또 16년 전 일이라 그러네요. 그건 물론 간 걸 안 갔다 안 간 걸 갔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은 갔느냐 안 갔느냐가 자체가 이 부동산 투기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도 이걸 지금 굉장히 조작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생태탕이가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정언을 들었는데 이게요, 김어준이가 하는 뉴스 공장, 뉴스를 만들어내는 곳이죠. 그 뉴스를 조작해내는 곳이죠. 거기서 생태탕 집 아들이 말이죠. 구두는 무슨 구두를 신고 옷은 뭐를 입고 자세하게 왔다는 것을 증거했는데 우선 그렇게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정말 잊기가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런데요. 그런 정언이라 그런 말 한 다음에 4일 전에 이미 어떤 언론사에서 이 생태탕 주인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는 주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누가 왔다 가는지 그 자체도 모른다.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권이 말하자면 이 김어준을 시켰는지 김어준이가 자발적으로 했는지 이 말하자면 내곡동 사건도 아니죠. 이걸 조작하고 있는지. 즉 이거 그야말로 이 제2의 김대엽이 즉 이해창 그 전에 이 대선 후보 아들 이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조작한 것이 나중에 또 조작으로 판명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조작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즉 박영선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더욱더 떨어뜨리고 말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TBS는 서울시가 설립하고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서울시청의 공영방송인데 거기에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뉴스공장이라는 프로를 매일 아침 방송을 하면서 완전히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이 세곡동 무슨 생태탕 집에 오세훈이가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냐는 것을 조작을 했단 말이죠. 그 조작하게 된 동기는 김어준 씨가 아마도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시장이 되면 그 프로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위기감, 그 개인적 이익도 그게 보태져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없애야죠. 그것도 뉴스 공장이 또 뭡니까? 뉴스 공장. 그 이름도 아주 불쾌해. 뉴스 공장이니까 뉴스를 만든다는 소리거든. 사실대로 보도한다는 얘기보다도. 자, 그 점은 서울 시민들이 유권자로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선거와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는 정말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흔히들 이 문재인 정권 또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이 하도 공작술이 뛰어나니까
특히 선거의 규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선거 공작을 아주 잘하니까 이번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당이, 즉 민주당 후보가 이기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민주당이 이기기는커녕 폭망하게 됐습니다. 뭘 말하느냐? 역시 국민이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꼼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LH 부동산 사건을 통해서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의 종말을 지금 내다볼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지금 갤럽 여론조사가 가장 그래도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더라도 무려 지금 3주째 계속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32%까지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평가는 58%고 긍정평가는 32%인데 이게 3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뭐 레임덕이 아니라 붕괴 상태로 진입하리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권력 내부에서부터 엄청난 이탈 현상이 생기면서 문재인 정부가 식물 정부가 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어제도 거짓말하는 오세훈 후보 사퇴하라 그러는데, 박영선 후보가 정직하게 말하려면 말을 뒤집기 하는 거짓말하는 생태당 주인, 그 주인을 모셔서 뉴스공장에서 인터뷰한 김어준, 그 사람들이 사태를 조작한 것이지. 아니, 거짓말 정권 아닙니까?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거짓말 정권이고 너무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영선 후보가 이제 거짓말을 하니까 사퇴하라.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곰곰이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성을 잃고 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 대표 어찌 생각하세요? 예, 이 선관위가요 정말 뭐 공정성을 잃은 지는 이미 오래됩니다. 우선 이 중앙선관위의 구성부터가 편파적입니다. 말하자면 친문재인 정부 인사입니다. 이 선관위는 이 상임선관위원이 거의 선관위 업무를 주도하는데, 이 상임선관위원인 이 조혜주 씨가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일한 사람을 선관위원으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이고, 또 이에 대해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걸 막아냈어야 돼요. 막아냈어야 합니다. 또 여기다가 이 얼마 전에 중앙선관위원장을 임명했는데, 이 사람은 이 지금 이름이 노정희 대법관인데, 이 사람은 또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이런 사람들을 선관위의 중요 직책인 위원장 또 상임위원으로 임명해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선관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얼마 전에요, 이게 뭐 선관위가 지금 편파 판정을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야당 쪽에서요, 현수막을 거는데, 내로남불 정권, 무능 정권, 위선 정권을 심판하자 그러니까, 이 중앙선관위에서요, 그것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니까, 그는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참, 이거 정말 국민 여러분, 이거 정말 웃어야 될지,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일인데요, 이거 참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내로남불 정권을 연상시킨다. 아마 선관위가 아는 모양이죠. 어느 정당을 연상시키겠습니까? 민주당이죠. 연상이 아니라 민주당이죠. 무능 정권, 이 내로남불, 위선. 정말 이 정권은 무능보다 더 문제는 위선입니다. 위선. 아까 이 거짓말 말씀도 나오는데, 정말 이 거짓말이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저는 이거를 진짜 한명숙 씨 그 사건부터 이 지금 이른바 이 진보가 아닙니다만, 이른바 이 지금 민주당 쪽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다
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 좀 기사 쓸 때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뭐 출신 뭐 노영희 뭐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렇게 말할 때 앞에다 뭘 갖다 붙이느냐 하면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 연구회. 진보.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 출신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진보 성향이 아닙니다. 이거는 굳이 말하자면 관형사를 붙인다면 권력지향적인 우리법 연구회, 권력지향적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 대표가 지금 요 짧게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말합니다. 정의, 공정을 대변하는 단어가 진보거든. 그러니까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들이 우리는 특히 한명숙 씨가 그 입에 달고 있는데 민주 진보 정권이라 이게 리드미컬하게 지금 생각하면 진보라는 게 깨끗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부정의하고 불공정하고 그런 걸 상징하는 단어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진보 성향의 누구라 할 때 진보 성향의 박찬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장기표는 분명하다. 장기표 대표를 호칭할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 말은 생략했다고 들으시면 됩니다. 아, 오늘 진보 성향의 장기표 대표께서 나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가짜야.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보태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아니십니까? 여기 또 계속 갖다 붙이는 관형사가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 인권 변호사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요. 부산에서 이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인권 변호사가 되려고 그러면은 1980년, 81년도에 있었던 적어도 부림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부산대학교 학생 운동하던 사건. 거기에 이렇게 변호인으로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게 고영주 사건 재판에서도 나와가지고 그때 자기는 그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987년, 말하면 민주화된 이후에 시국 사건이나 노동 사건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보고는 인권 변호사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맨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인권 변호사라고 이렇게 칭해주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되었다. 이것도 제가 아울러 지적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래전에 진보 성향의 장 대표께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문재인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가 아니다. 내가 80년도에 만나가지고 그 인권단체 구성하는 걸 권유했더니 거부했다는 거 증언하셨잖아요. 그 얘기 오늘 나온 김에 제가요, 1984년도에 민통연을 말하면 결성을 하면서 전국을 제가 순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부산에 있는 고호석이라고 마침 기억이 나네요. 그 후배 소개로 우리 옛날에 학생운동한 우리 선배 변호사가 있으니까 우리 장 선배께서 만나가지고 좀 설득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러나 문재인 변호사를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선배님, 저는 이제 그런 운동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말해요. 말하고 또 그 얼굴 생김새로 봐서 이 사람이 다시 이런 운동에 나설 것 같지 않다 싶어서 그 뒤에는 일체 만날 일이 없습니다. 왜? 안 할 것 같았으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씨를 두고 마치 아주 운동권의 아주 핵심 인사냥 계속 지금 행세도 하고 그렇게 또 인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건 아주 잘못된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최근에 그 외신에도 어떻게 설명하는 거니까 이게 전단금지법을 문재인 정부에 통과시키고 이럴 때 앞에 수식어가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 아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외신도 그렇게 인용을 하더라고. 그런데 80년대에 인권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건 지금 장 대표 그러니까 증인 중에 한 사람이고 저도 증인입니다.
적어도 7, 80년대에 인권 변호사라고 호칭을 받으려 그러면 시국 사건을 전담할 것, 이 무료 변론을 할 것, 어떤 박해도 굴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인권 변호사 명단에 문재인이 없어요. 노무현도 없어요. 노무현도 없습니다. 없어. 노무현도 없고 부산은 김광일이고 서울에는 그 시까지만 박찬종하고 한 5명밖에 안 돼요. 저는 그래가지고 85년에 변호사 업무 전두환 정권에서 업무 정지를 3년 4개월 당했잖아. 그러니까 그 문재인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다. 그 외에도 뭐 정치인 중에 인권 활동 이건 있을 겁니다. 87년 세상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그제 그 조선 소위의 노사 갈등이 격화됐을 때 뭐 그 노조 활동 대리를 해준 거 그거는 아마 착수금도 받았을 거예요. 그건 노무현, 문재인이가 한 흔적이 한두 개 있. 문재인이 그때도 없고 노무현이가 그때 했습니다. 그 한 일이 있는데 그 일로 노무현 변호사가 87년 이후에 노동부 장관 했던 변호사 하고 노무현 변호사가 토영 지원에서 구류 15일을 맞은 일이 있어요. 왜 그거 가서 이러니까 그게 경력이야. 그 제가 토영경찰서에 면담하러 갔었다고. 그때 나 부산 출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얼마나 이게 위선적이고 가짜고 말이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단계 기자회견을 자주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꼴이 되는데 초기 단계에 저는 사실 인권 활동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태연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김광일 변호사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김광일 변호사가요, 정말 열불이 터져서 말씀하시기를 언제 노무현이가 시국사건 변론했느냐. 뭐 문재인은 근데 이 말에도 대상도 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우리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우조선 그 사건이에요. 그거요, 87년 6월 항쟁으로 이미 6.29 항복 선언한 다음에 그때가 아마 한 뭐 9월 달쯤이나 됐을 겁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87년 6.29 선언이 나오기 이전과 이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이후에 이 시국사건 변론한 사람들은요, 다요 돈 받고 했습니다. 요즘 변호사들이 많아가지고 변론 이 사건 수임하기도 어려운 때 요즘 민변이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민주화운동 사건 관련 뭐 재심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민주 변호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오늘 이게 이 주제를 안 다루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뤄졌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변호사는 전부 인권 변호사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변호사법에 되어 있으니까 광의의 의미에서는 뭐 박찬종이도 그렇고 다 인권 변호사고 지금 우리가 박선배님은 본래 옛날에 그 87년 이전에도 인권 변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협의로 따져서 우리가 독재 정권 시절에 박해를 각오하고 무료 변론하고 한 그것이 이 전형적인 인권 변호사 개념입니다. 그 숫자는 적어요. 그 80년대 그 대장은 이동명 변호사였고 그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좋아지고 나니까 아무나 인권 변호사가 제가 속으로 웃어요. 근데 오늘 진보 성향의 장 대표께서 좋은 화두를 꺼내주셨는데 아마 시청자들이 재미있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오늘 그 이슈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처장 김진욱이라는 자가 중앙지검장 이성윤이를 황제 대우를 해서 조사를 했는지 면담을 했는지 아리송한 행동을 한 거. 이거 어찌 생각하세요? 이거 정말 어쨌든지 뭐 공수처라는 것은 위헌 기관이지만 그래도 사법기관으로 어쨌든지 제도적으로는 들어섰는데 이 공수처장이라는 사람이요, 말하자면 피의자죠, 피의자. 피의자를요, 자기 차에다가 말하자면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을. 또 거기다가 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그 운전한 사람이요, 추미애 전 장관의 한양대학교 동기생, 사법연수원 동기생의 또 아들이라네요. 아들. 국민 여러분, 본래 이 공수처가요, 만들어져야 될 법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공수처와 관련해서 뭐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뭐 공약으로 내세운 게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그때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때 공수처는 검찰이 권력의 주구에서부터 도저히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이는 아주 뭐 생내적으로 아주 권력의 주구 역할을 하니까 그렇다면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사처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이래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공수처와 지난 정권 시절에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이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검찰을 못 믿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정권 실세들이 검찰이 두려워서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 공수처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게라도 만들어졌으면 제대로 좀 수사하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제1번 피의자인 제1번으로 조사받게 된 이성윤 검사장을 완전히 그냥 말하자면 황제 조사라 그럴까요? 그런 걸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얼마나 이 공수처라는 것이 권력의 또 하나의 주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공수처를 입에 올리기가 참 아주 언짢은데 헌법에 근거가 없는 유령 기관,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된 법률, 그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유령 기관장이니까 유령 같은 짓을 했거든요. 이게 빨리 공수처법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건 국회가 폐지 법률로서 통과시켜버리면 그날로 없어져 버릴 일인데 자관 이번 이 선거가 결과에 따라서 민심이 폭발하게 되면 다수 의식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하더라도 이 폐지 법률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믿고 오늘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되겠는데 오늘 아주 제가 유쾌한 시간을 가진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보 성향의 신문명연구원장 장기표 대표께서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